테넌트 TV. 네, 안녕하십니까. 테넌트 TV의 테넌트입니다. 네,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분양권을 하나 매도했습니다. 분양권도 사실 집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 3년 뒤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시세 차익을 보고 또 새 아파트가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세 차익을 보겠다 해가지고 1주택 갈아타기 전략으로 분양권을 샀었는데요. 제가 대출 계획에서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출 계획이 완전 틀어져 버려 가지고 어찌어찌 사정을 얘기하면 복잡한데 대출 규제 때문에 제가 주택 처분 조건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권을 처분을 해야 돼서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양도세가 77%거든요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본전 가격에 던졌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도 양도세 77% 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시세가 오른 것도 없고 해서 빨리 파는 전략으로 본전에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산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완전 본전에 던졌습니다. 그게 2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아쉽지만 또 그 아쉬운 대로 또다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짰습니다. 저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분양권 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 때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5,350만원 정도에서 평당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자, 현재 한 7%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너무 잘 올라와 주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가 좀 크기 때문에 7%는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7%면은 사실 하루면 또 폭락할 수 있죠. 비트코인 하루에도 10% 20%씩 폭락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정도 수익은 아직 좀 안심하기에는 이른 그런 수익권입니다. 평가 금액은 1,400만원으로 좀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수익률 자체로 보면 아직 그냥 매수하고 조금 올랐다 이 정도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가 매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코인 상승장을 지켜봤었는데요.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17년도에 코인을 처음 접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 광기의 장이었죠. 광기의 장으로 비트코인이 2,500만원, 600만원 찍고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떨어질 때 시즌 종료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라고 해서 많이들 떠난 사람들도 많고 저 또한 그때 떠났었고요. 이거는 그냥 튤립 버블과 같은 버블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또다시 이 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더 많이 올랐죠. 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의 영향이 당연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원인이 어찌 됐건 간에 여기서 코인이 망할 거였으면 시즌 종료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그냥 횡보를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이런 지금 상태란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비트코인이 처음 2008년 9년도에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가 5천만원 이상입니다. 고점 찍고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약간 시즌 종료 느낌이 났었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시즌 종료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5,700만원 달러로 47,00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폭락할 때는 온갖 악재 뉴스가 많이 뜨면서 떨어졌지만 또 그런 게 또 잠잠해지니까 또다시 원래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 지금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을 바에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현금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과감하게 2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거래소 통하면 언제든지 원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뺐을 수 있죠. 주식보다도 낫습니다. 주식은 팔면 3일 뒤에 돈을 뺄 수 있으니까. 그냥 현금 계좌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일단 현금 대신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왜 매수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생각만 몇 가지 적었습니다. 요즘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17년도에도 책을 여러 권 읽었었지만 요즘도 다시 새롭게 또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비트코인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의 집합체란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화폐 이론이나 이런 것들,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서 지금 살고 있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이유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 12년이 지났는데요. 평균적으로 200%씩 상승했습니다. 처음에 0. 몇 원부터 시작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1달러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급락을 반복하면서 연간 평균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1년에 200% 이상씩 올랐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완벽한 나스닥보다도 더 좋은 이런 우상향하는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12년간 지금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르겠지만 12년이라는 긴 통계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1년도 버티기 힘든데 12년 동안 상승을 유지해 왔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작년에 물론 주식 바닥에서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낸 사람도 많지만 이 코인판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17년도에 그 대폭락, 18년도에 대폭락을 맞고 그 뒤로도 이 코인을 믿고 비트코인을 믿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 정말 부자가 된 사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몇 명 있고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운이 많이 따랐겠지만 어쨌거나 이 코인 시장을 좋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벼락부자가 탄생하는 이 코인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알트코인들, 날아가는 코인들,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매일 날아가는 코인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이게 4년마다 지금이 세 번째 반감기가 아마 지났을 건데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항상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그랬었고 2017년도 그때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4년이 지나서 2021년 연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반감기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 계산 방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올해 말에 1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크게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의하면 그러면 아직까지 한 2배 정도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을 가면 2배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땡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코인 거래소가 망하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거래소 규제를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서 이제 몇 개 거래소만 살아남을 예정인데요. 어쨌거나
한 개든 두 개든 거래소는 살아남을 겁니다. 미국에는 코인베이스가 이미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이 돼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래소가 다 있습니다. 망하지가 않습니다. 고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이거 처음에 말했었죠. 공부하면 할수록 끝도 없이 모르는 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보통 알아가지고는 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의 집합체구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단순하게 그냥 튤립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게 12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이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 하나가 왜 5천만 원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돈을 한번 넣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한번 물려도 보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23년부터 우리나라도 코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랬죠. 미국도 이제 좀 있으면 세금 매길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금융시장 안에 들어오면 그것 또한 이제 이 코인 시장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명이죠. 자,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망하지 않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뭐 계속 간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작년에 우리 코로나 대폭락, 경제 공황이 올 뻔한 상황을 이제 페드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막았죠. 경제 위기를. 자, 이게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정으로 돈을 계속 풀어서 금리는 이제 뭐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과연 이게 정상인가?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죠. 자, 이런 의문이 한번 들면서 다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아, 진짜 이 비트코인만이 진짜 리얼 자산이 아닌가? 진짜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요즘.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 버는 건 좋은데요. 계속 올라가니까 돈 버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가? 버블인가? 헷갈리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만 알고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는 이런 몇 가지 이런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억 2천 조금 안 되게 들고 있고요. 저는 연말까지 일단 들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주식 투자와 병행하면서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NRGU가 좀 오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TV의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